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4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본편이 시행됐습니다. 48회 개편된 이후 두 번째 시험이었죠. 과거 고급과 중급에서 심화 기본으로 바뀌면서 47회부터 이제 두 번째 바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입니다.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할 텐데 먼저 문제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도 이 강의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49회와 50회, 51회 뒷파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48회 해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자, 문제풀이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점검이라는 게 중요해요. 본인의 실력 점검입니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몰랐던 부분에 대한 약점 공략을 하는 거죠. 약점 공략. 저희가 이제 뭐 후기라든가 댓글을 좀 보자면 저 50점인데 가능할까요? 70점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왜? 약점 공략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답 정리를 꼭 하시면서 함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프를 뛰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이 해설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48회 시험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47회 저희가 이 라이브 해설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7회가 엄청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난이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 제가 예측하고 들어왔었죠. 아니나 다를까 48회 난이도 중상이었습니다. 중상. 난이도 분석을 좀 해보자면 48회가 좀 중상이 되면서 좀 생소한 문제들 또는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이라던가 가장 큰 핵심은 인물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인물 문제. 멘붕에 좀 많이 빠지시면서 48회 이 시험 실시하신 분들 중에 합격을 이제 80점 목표를 하셨다가 70점, 60점 그래서 2급, 3급을 맞으신 분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유형을 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회차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8회 이 심화 해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강의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신유형과 인물 문제. 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개편이 됐어요. 고등한국사 교과서가 개편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과거 2020년 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한국사 이 시험은 여러분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전에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이 거의 절반이었죠. 절반 50% 정도였었는데 이번 현행한국사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회탐구 과목 중 근현대사 교과목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국사라는 과목과 근현대사 교과가 따로 있었지요. 근현대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 이번 현행한국사 근현대사라는 새로운 교과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근현대사 파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전근대사가 30% 정도로 줄었고요. 근현대사가 대략 70%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즉 근현대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자세해졌다는 게 중요하죠. 자세해졌습니다. 이 전근대사 파트는 정말 핵심들만 요약해서 교과서가 구성이 되었고요. 근현대사가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교과서에 넣어놨어요. 아마도 48회 시험 푸신 분들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문제, 남자연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연.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이 남자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연 씨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남자연 씨 어디 나올까요? 현행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현행 교과서 중에 한 페이지에 남자연 씨의 일대기를 교과서에 넣어놨어요. 바로 이 남자연 문제를 통해서 현행 교과서에 맞추어서 이 49회, 50회, 51회도 여전히 이제 출제가 될 거구나. 이거 하나 알 수가 있겠고요. 교과서 비중에서 근현대사가 훨씬 더 지엽적이고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인물 문제에서 요게 좀 핵심이라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를 못했네요. 자, 여러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 시험지를 뽑으셔서 백지 상태라면 정지하십시오. 영상 정지하시고요. 먼저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사 문제를 풀 때는 설명 보면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개념에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제와 정답 찾기 게임입니다. 찾기 게임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이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틀릴수록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 실력껏 한번 푸신 뒤에 50번까지 다 해결하신 뒤에 저와 함께 해설 강의 48회 심화 1번부터 50번 박살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강조를 드리자면 이 현행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 현행교과서에 맞추어서 이런 뭐 총정리 영상이라던가 조금 더 추가해서 영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100점을 목표로 영상 계속해서 부단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즉 1번부터 50번 다 푸신 뒤에 저와 함께 48회를 함께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47회 시험을 보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 48회 보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또 합격 후기를 쏟아지게 또 써주셨어요. 댓글로 엄청 많이 참여해 주셨고 후기도 많이 쏟아지는데 여기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반드시 본인만의 한국사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제 개념 강의 함께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네이버 한주사 카페와 박하사탐 채널에서 전범위 제가 판서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판서를 직접 쓰시면서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셔야 확실하게 개념 숙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교재를 통해서 저희 한준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본교재를 통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한국사 노트를 만들면서 개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해설 강의처럼 기출문제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48의 난이도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난이도 조정 중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49회도 그리 쉽게만은 내지 않을 거라는 거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47회에 너무 나 이거 80점 맞았다, 나 됐다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요. 48회가 메인이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1번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바로 이제 문제, 가답안을 제공하는 컨텐츠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시험 직전에 총정리 라이브 영상을 함께 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대략 밤 9시에서 10시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라이브 영상에서 이번 48회도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체크해서 뽑아냈죠. 예상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부 다 하신 뒤에 시험 보기 직전, 전날 밤 함께 라이브 영상 참여하셔서 마지막 총정리, 약점 공략, 그 다음 정말 핵심적인 내용 저와 함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8회 한능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신유형 문제, 특히 현행 교과서 위주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분석을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1번부터 50번까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가볼까요? 자, 1번 문제 당연히 선사시대 문제 나왔죠.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유물로 이렇게 사진 주고 문제 푸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다. 자, 키워드 찾아볼게요. 키워드 싸움입니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농경의 시작. 신석기혁명 아닙니까? 농경의 시작.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해야죠. 정착 생활. 키워드는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고요. 강가에 한가에 자리를 잡고 농사, 밭농사가 시작된 신석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왼쪽에 보니까 이런 이제 조개 껍데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갈판과 갈도를 통해서 간석기구나. 이거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항상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한능검은 키워드 싸움입니다.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부분 농경과 정착 생활의 시작, 신석기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보기 들어갑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했다. 동굴. 이동하다가 비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 동굴 들어가야 되겠고요. 동굴이 없다면 대충 막집 막 지어야죠. 막 짓네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특징. 2번 지배층의 무덤.
계급 발생을 할 수 있는 청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자,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제가 청동기하고 철기, 만약에 이 1번 문제가 2점 또는 3점으로 나온다면 이거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청동기, 철기. 자, 여러분, 청동기라고 해서 돌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수학이 아니잖아요. 행렬 배우고 함수 배우고 그다음 방정식 배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는 모두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청동기는 석기가 발전을 하는 시기고요. 청동의 시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청동의 시작. 역사가 연결이 되니까요. 그 다음 철기 역시 청동이 발전을 하고 청동의 발전, 철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철은 훨씬 더 단단하고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돌멩이는 쓰지 않는 시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청동기에 있는 석기음을 제일 중요한 거 반달돌칼. 이번 회차에서 반달돌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음 회차 1번 반달돌칼 나올 수 있습니다. 반달돌칼. 이 돌만 보고 아 석기구나 이렇게 푸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키워드 제가 우리 박하는 키워드 이렇게 있잖아요. 반달돌칼 모양의 청동이라고 써있다. 우리 요거 하나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청동이라고 써있는 반달돌칼. 아, 청동기 때도 돌을 쓴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청동의 시작에서 알 수 있는 거 동검이 나왔잖아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그 다음 철기에서 우리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세형 동검. 철기가 바로 세형 동검이죠. 와,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외우지? 쫄 필요 전혀 없죠. 키워드 싸움. 저는 우리 개념 강의 함께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쉽게 개념 쭉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마지막에 키워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청동기 세 글자, 비파형 세 글자고요. 철기 두 글자, 세형 두 글자. 3, 3, 2 글자 수로 맞추시면 세형동검 철긴 거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4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자, 신석기에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최다 빈출이죠. 빗살무늬 토기. 자, 요거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끝이 뾰족하군요. 뒤집으면 신석기가 이렇게 나온다.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뾰족한 게 요거 뒤집어서 이렇게 신석기 했는데 여기 좀 어이없으시다면 토기 잘 보세요.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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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기 계속 신석기라는 거 토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4번 정답이고요. 5번은 철제 농기구. 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철기라는 거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올 게 나온 문제다 보니까 출제자도 이거 1점으로 넣어놨죠. 2점, 3점으로 간다면 이렇게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을 줄 수도 있어서 1번 공부. 사실 한국사 시작할 때 모두가 또 주먹도끼 전문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틀린 분들 거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1번으로 이제 너무 아우 나 이 정도면 잘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 조금 난이도 있었죠. 무난하게 내지만은 않았어요. 자, 삼국시대 문제가 등장했어요. 2번은 삼국시대. 사실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도 다루는 그 나라죠.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연맹국가로 시작하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고구려 문제입니다. 자, 고구려 키워드 왕이 있고 상가, 대로, 고추가, 사자, 조이, 선인. 그 다음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네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들이 뭐야? 제가회의. 제가라는 키워드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제가회의.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회의하고 이런 거 다 말씀드리잖아요. 뭐 고구려, 제가회의. 이 제가회의를 이끄는 게 대대로. 그 다음 백제 귀족회의가 정사암회의, 바위에서 회의하네요. 그럼 바위에 앉아야죠. 상좌평, 귀족장. 그 다음 신라의 경우에는 활액회의, 상대 등이 이끌고 있죠. 귀족회의와 귀족장 명칭입니다. 자, 제가 이거 키워드 어떻게 드립니까? 군생활하다가 이등병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위에 선임이 상병이 막 혼낸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야이씨 화상아, 너 인마 제대하고 싶으면 마 정상적으로 일 좀 해. 요거 키워드 한번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어이없지만 잊혀지지 않는 이 키워드들입니다. 야, 이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일 좀 하란 말이야. 여기서 고구려 제가회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고구려를 파악은 했는데
베르사유제라던가 또는 뭐 동맹이라는 정답이 나오지 않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좀 어렵게 나왔어요. 1번이 정답이었죠. 고구려는 이제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어서 곡식을 보관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습기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좀 띄어서 짓는 그런 창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죠.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부여 영고. 자, 제천 행사는 어떤 키워드 드립니까? 제가 부여는 영고, 고구려, 동맹.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죠. 제가 기리다용 북고자 북지면서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되겠고요. 동명왕에게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동해, 무천, 요 키워드. 요 키워드는 뭐가 있었습니까?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동매야, 우리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얼른 만나자. 요거 키워드 제가 드리잖아요. 동매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바로 영고하면 부여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3번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이죠. 옥저. 4번 책화는 동해. 요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책화. 책화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책화 다음 회차에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5번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재정분리사회 사만의 특징이죠. 사만은 좀 시옷이 많아요. 사만의 시옷, 소도가 있고요. 소도. 그 다음 신지읍차. 지배자를 신지라고 불렀잖아요. 시옷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는 이제 고구려,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고구려의 특징,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요건 이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3번 가볼까요? 항상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고 있습니다. 3번. 자, 이곳은 김해. 벌써 키워드 하나 나왔죠. 김해. 바닷가 근처입니다. 경상도 김해입니다. 김해하면 어디예요? 가야죠. 금관가야 문제가 나왔네요. 금관가야. 김해. 자, 조금 나가볼까요? 키워드. 자, 지금 보니까 밑에 보니 김수로왕 보이시나요? 김수로왕. 김해와 김수로왕을 통해서 이게 가야인 거 바로 잡아내실 수가 있겠죠. 쉽게 줬어요. 김수로왕까지 해서 가야 파악할 수 있겠죠. 가야 하면 두 가지. 가야는 철이 굉장히 유명하고 두 번째, 토기가 발달했다. 자, 철 어디 있어요? 얘도 철이고 얘도 철인데 이 철은 근초고왕, 이 백제가 4세기경에 일본에 선물로 준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1번은 백제 산수무늬 벽돌, 도교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고요. 철갑옷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죠. 4번은 자, 이거는 이제 고구려 지역에서 백제 지역에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석수라고 합니다. 4번은 뭐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백제의 석수. 5번은 발해 돌사자상이 나와 있네요. 발해 돌사자상까지. 가야 문제는 정답 3번 철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4번 가볼까요? 여러분 문화재 공부 언제 합니까? 문화재 공부. 저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문화재 암기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만약 시험이 한 달 전이다. 이게 뭐지? 벽돌, 7개 칼날이 있는 칼, 갑옷, 돼지 인형, 사자 인형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 문화재는 문화재 위주로 직전에 공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까먹습니다. 이거. 그쵸? 여러분 한국사 전공자, 한국사를 통해서 직업을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목표니까 문화재는 진짜 그 순간 암기, 마지막 직전에 확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문제, 한국사에 꼭 나왔네요. 사이 시기 문제 3점짜리입니다. 가볼까요?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백제와 신라가 지금 혼인을 하고 있네요. 백제 동성왕 때 일이죠. 백제 동성왕 때 신라와 혼인동맹을 체결합니다. 신라하고 혼인동맹. 왜 혼인까지 지금 해야 될까요? 왜겠어요? 지금 고구려가 어마무시하게 압박하니까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혼인 동맹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제 동맹의 경우에는 자, 백제 신라 앞에 동맹을 먼저 체결하잖아요. 여기서 비유왕이랑 눌지마립간 때
이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괴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고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한 뒤에 혼인 동맹으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가는 이 혼인 동맹 나와 있고요. 다음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 살해되었다. 누가? 왕이 살해당했대요. 신라에게 왕이 살해당했다. 시호를 성이라고 하였다. 성왕이죠. 성왕. 백제 성왕이 이 혼인동맹으로 이 신라하고 강력한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가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바로 요 사이를 묻는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세기에 무슨경 전근대사의 세기 암기하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몇 세기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흐름 파악하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백제 동서왕 때 신라와 혼인동맹을 체결했고 성왕과 진흥왕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한강유역을 되찾았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이 배신했음을 파악할 수 있죠. 방금 제가 답 말했어요. 배신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둘이 동맹을 체결해서 한강유역을 찾았다. 정답 5번이 되겠죠. 1번 전쟁에 미쳐가지고 그냥 낙랑군 쫓아내고 대단한데? 미쳐나. 2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는 침류왕이죠. 침류왕. 신라가 고구려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뇌물마립간. 백제가 동옥절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자, 요거는 나라를 크게 만든 태조왕 때네요. 요거 모두 뭐 4세기라 할 수 있겠고요. 태조왕은 1세기 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바로 5세기에서 6세기경 얘기잖아요. 6세기, 진흥왕 6세기. 바로 이때 한강유역을 되찾았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몇 세기인지 참고로 보시고 왕들 제가 한 바닥 정리 다 해드리니까 전반적인 흐름 잡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다음 기상 뉴스의 가상이죠. 가상. 이게 참 인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탈자를 아무리 점검을 해도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인간다운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시기사의 문제. 크게는 이제 백제 성왕과 삼국시대라고 정리해 놓을게요, 제가. 삼국시대 문제였고요. 4번은 시기 문제. 특히 이제 백제 성왕을 찾아내야 된다. 요게 중요했었고, 다음 이제 5번 갑니다.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고, 제가 라이브 영상 때 강조한 그 문제 나왔죠. 김춘추의 나당동맹. 대하성 전투에서 딸과 사이가 살해당하자 고구려가 딱 까이고 당나라에 가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삼국통일의 그 발판은 김춘추가 만들었음이 중요하죠. 결국 최초의 진골 출신왕 태종무열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언제 얘기했어요? 연도 모르시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648년인데 김춘추, 신라의 김춘추 나당동맹 648년인데 연도로 푸시면 진짜 대단하신 거고 연도로 푸시면 안 되고 흐름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안시성 전투로 고구려가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국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고요. 황산벌 전투, 나당 동맹이 백제를 공격하는 시기. 바로 이 사이에 당나라하고 신라,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고 황산벌 전투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아니라 김춘추의 나당 동맹, 바로 나가 정답이 되겠어요. 김춘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빈출 문제예요. 빈출 문제. 다음 가볼까요? 6번입니다. 원래 이제 한능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옆에 제가 표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6번.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나올 문제가 나왔어요. 김음돌의 난 국학 설치, 구주오소경,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다.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셔도 충분하죠. 통일신라 신문왕에 대한 문제죠. 통일신라의 신문왕. 신문왕은 키워드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하더라. 너 어제 군인 왜 뭐하냐?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자, 요거는 제가 항상 드리죠. 지우개. 지우개 되게 많이 썼네. 새 걸로 바꿔놓고. 자, 지우개. 지중왕이죠. 신라 지중왕.
자, 화랑도, 허허허, 전성기군요. 황룡사, 화랑도, 한강유역, 진흥왕. 진황의 업적이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신라의 수주권 개념 중요하죠. 노급, 관료전, 노급. 고려시대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조선은 과전, 직전, 관수관급 요 개념 잡고 계셔야 되겠고요.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3번 정답이죠. 4번은 뇌물 마립간. 5번은 불교공인 비읍 갖고 와볼까요? 법흥왕이네요. 비읍 들어가는 법흥왕. 비읍 하나 더 보죠. 병부설치까지 비읍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저희는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도 제공해 드리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함께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 실력이 좀 더 올라가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짜리가 되겠네요. 자, 진성여왕이네요. 진성여왕 최치원 통일신라 말기 문제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문제. 자, 노급이 부활했고 진골들의 왕위 다툼과 지방 호족의 성장, 육두품의 불만, 농민봉기. 요게 신라 말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1점짜리였어요. 자, 의창 고려시대 태조가 만든 흑창에서 성종이 의창으로 이름을 바꿨죠. 농민구율제도 의창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자, 2번 원종의 노에 난 적고적의 난 통일신라 말기 농민봉기 정답 2번이네요. 3번 흑복도 흑상지 복신 도침은 백제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그럼 고려 싹 지우시고 요거랑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이것은 백제부흥운동은 신라의 삼국통일 시기 607세기죠. 7세기 600년대 7세기. 지금 이건 언제 900년대 이제 나라 망할 때 9세기 말기의 모습이 되겠어요. 통일신라 말기의 사회 모습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거는 8번 가볼게요.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것은 일본 나라현의 헤이조큐라고도 하죠. 헤이조큐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고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국가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나올 문제 나왔죠. 최근에 항상 100% 출제가 되는 발해 문제입니다. 자, 발해하면은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우리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1번 중정대. 이거 좀 난이도 있었네요. 이거 중상. 자, 발해하면은 삼성육부 요걸 강조하면서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우리 이 정도 공부하고 넘어가는데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발해가 이제 하도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신유형으로 출제를 했네요. 이거 3 뭐야? 중3 뭐야? 중3. 죄송합니다. 중3이 아니고 중상. 중상이에요. 중상. 8번 중상. 중3. 중3들이 같이 보고 계시죠? 고3도 있으실 거고 대학교 3학년도 있으실 거고 갑자기 중3이라니. 자, 중장대. 비리감찰부서가 이제 중정대 정답 1번입니다. 2번 건어는 신라의 법흥왕. 이렇게 또 재미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죠? 자, 굴을 사랑한 신라, 통일신라. 골품제 하면은 신라. 다 신라예요. 상수리제도. 요거 시옷, 신라. 비슷한 걸로. 기역, 고려, 기인제도. 요렇게 또 묶을 수 있잖아요. 상수리, 시옷, 신라. 고려, 기역, 기인제도. 요렇게 또 묶입니다. 중3. 여러분의 지겨워질 때쯤, 지루해질 때쯤, 좀 어이없는 웃음 포인트 하나 드렸어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화유산이고요. 이 지역. 이게 여러분, 이 지역 문제가, 종종 어디가 나오냐면, 웅진지역, 그러니까 부여군에 대한 위치가 나올 때가 있고요. 이렇게 경주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경주시 하면 신라 천년수도잖아요. 그죠? 경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마총, 첨성대, 동궁과 월지, 분황사지, 불국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 들어가 볼까요? 자,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수습됐죠. 자, 여러분 이거 벽화입니까? 아닙니까? 벽화가 아닙니다. 천마총은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벽화가 없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천마도는 이 무덤 주인의 껴묵거리에서 발견된 말 배가리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게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말 배가리개.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고 천마총. 2번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이것은 이제 선덕여왕 시기에 황룡사 9층 목탑이죠. 빌딩 11층 정도의 높이. 11층 정도의 높이.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버렸죠.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진 건 9층 목탑이 되겠고요. 첨성대.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지만 자장의 건의는 아닙니다. 2번이죠. 3번 13년째 주사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술게임 주사위예요. 술게임 주사위. 나무로 만든. 굉장히 재밌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게 지금 우리는 안압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식 명칭은 월지입니다. 이곳 월지에서 이 술게임 주사위가 출토되었습니다. 재밌죠? 4번 라는 뭐죠? 분황사지. 자, 분황사지에서 9층 목탑 나왔잖아요. 아니, 모전석탑이죠. 9층 목탑은 황룡사고 여기는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석탑이 나왔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와 있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가볼까요? 자, 시기사의 문제 하나 또 나왔고요. 옳은 거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태조는 정의의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성 아래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자, 이것은 나올 게 나온 고려의 건국 과정이 나왔습니다. 고려 건국 과정 출제할 걸 냈군요. 먼저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후고구려 궁예를 축출하고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후백제와의 싸움 공산성 전투가 있었고요. 여기서 공산성 전투에서 집니다. 태조 왕건의 오른팔 신순겸 장군이 이때 죽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의 칼을 갈다가 고창 전투에서 승리했고 고려가 승리했고요. 고려가 승리한 고창 전투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견훤이 투항한 다음에 귀순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귀순. 견훤이 아들에게 배신당했다가 고려에 귀순하고 이걸 지켜본 신라 경순왕이 투항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전투 1,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삼국이 통일됐죠. 자, 가는 공산성 전투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거 나올 게 나오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고려의 건국 과정, 조선의 건국 과정은 단골 문제입니다. 이 순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 나는 보니까 뭐죠? 신검의 군대가 막아서자 1,2천을 두고 대치했다. 1,2천 전투. 자, 공산성과 1,2천 사이에 들어갈 걸 찾으라 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고창 전투 또는 견훤 귀순, 신라 투항이 나오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신라 경순왕이 사심관 제도를 통해서 신라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고 사심관으로 경주의 지배자가 되었죠.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승로의 시무 28조 시옷 성종. 고려 성종의 특징. 자, 3번 별표. 자, 이거 조금 이제 새롭게 또 등장한 보기가 되겠는데 얘는 신라 해공왕 초기예요. 해공왕 초기. 신라 해공왕 초기에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습니다. 즉 통일신라 말기로 가는 과정이죠. 해공왕 죽고 나서 하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4번은 궁예는 이제 공산성 전투 이전에 여기 있어야 되겠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외칠 때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기억. 광종의 업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0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11번 들어가기 전에 칠판 한번 정리를 하고 11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삼국시대, 가야 문제, 시기 문제, 나당동맹, 그 다음 신문왕의 업적, 통일신라 말기, 발해의 특징에서 이 중정대를 물어보는 좀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 9번은 위치 문제, 경주시에 있는 유물, 문화재 암기였고요. 그다음 고려 건국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정리하고 11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를 하고 칠판 깨끗이 정리한 다음 11번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대별 군사 조직 문제 많이 나오죠. 신라의 구서당 10정, 그 다음 고려의 이군 6위와 주연군 주진군, 별무반이라 광군, 별무반,
그 다음 삼별초 이런 부대들 이어서 조선시대 5위, 잡세꾼, 오군영 이런 개념에서 출제를 잘 하고 있고요. 자, 키워드 보니까 개경환도에 반발한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죠. 강화도와 진도로 옮겨가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했고요.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넘어간 고려시대 삼별초의 항쟁이네요. 삼별초 문제. 자, 키워드는 여기 보시는 배중송과 김통정,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갔다. 여기서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 바로 그냥 해결하실 수 있어요. 1점짜리 쉽게 나왔습니다. 1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 삼별초는 최후가 사병 집단으로 만든 것이 확대돼서 편성됐었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되었다. 이것은 고려 초기에 정종 때 만들어진 30만 광군이 되겠습니다. 광군에 대한 내용. 3번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왠지 삼별초 같죠? 근데 이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 신의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을 타고 싸우는 신기군과 걸어다니며 싸우는 신복군, 스님들로 구성된 항마군은 고려 윤관의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함정이었죠. 4번 향토방위를 맞는 예비군 성격, 옷 색깔이 모두 다른 잡세꾼이 되겠고요. 자, 구하면 신라, 신라의 구서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삼별초 문제 쉽게 1번 찾아낼 수 있겠고 2, 3, 4, 5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이거 베리굿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잘 만든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12번 가볼게요. 자, 교육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라이브 영상 때 한번 찝어드렸었죠? 당연히 나올 게 나온 문제가 되겠어요. 신라의 국하, 고려의 국자감, 사학 12도, 조선의 서당, 향교, 성균관, 그 다음 양반들이 운영하는 서원, 이런 거 이제 공부했죠. 자, 고려시대 교육이 되겠고, 국자감, 경학박사, 사학의 융성, 그 다음 관학진흥책이 나왔습니다. 고려 국자감 문제가 되겠고요. 관학진흥책.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했고요. 또 중국의 선진 책들을 가지고 와서 서적포를 운영한다거나 전문 강좌 7제를 운영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 같은데 1번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다. 이거 신라 수규학생이라고 해요. 수규학생. 대부분 이제 육도품들이 많이 넘어갔었고 7제 개설. 이게 바로 관학진흥책으로 실시한 거. 정답 2번이죠. 3번 서원은 조선시대. 자, 경당은 무예를 가르치고 또 유교를 가르치는 고구려 지방학교입니다. 고구려 지방학교. 고구려 하면은 소수리망.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불교 태학 율령반포. 그 태학이 중앙에 있다면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했었죠. 5번.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네. 원성이 자자하더라. 신라 원성왕이죠. 원성왕의 독서산품과까지. 5번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국자감의 관학진흥책 다시 한번 7제 양현고 설치, 장학재단 양현고 설치, 서적포 운영 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3번 가볼까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3점짜리 고난도 문제인가 봐요. 자, 바야흐로 조금씩 금이 번성하여 금나라가 키워드가 나왔죠. 금이 번성하여 여진이 금으로 변신했죠. 근데 여진은 원래 우리 왕조의 사람의 자손이었다. 근데 우리 신하였다. 근데 얘가 지금 뭘 요구한대요? 지금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 있다.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네요, 지금. 이거 이자겸이 받아들였잖아요. 13번은 뭐예요? 고려 대외관계. 여진일 때 이것들이 까불어서 윤관이 별무반 구성해서 한번 혼쭐 내주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뒤에 여진이 시간이 지나서 금나라로 변신하면서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 요구. 이것을 이자겸은 받아들였으나 묘청은 끝까지 반대했죠. 금정벌을 주장하면서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럼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무반 이후가 되겠고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 사이에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외관계이면서도 플러스 이자겸, 묘청까지 파악을 해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였었죠. 이 윤원이 이렇게 다 외우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말 핵심 키워드로 푸실 수가 있게끔 출제가 됐죠. 다음 14번 가볼게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회의기구, 독자적 회의기구가 되겠고 식목도검과 함께 합의체로 운영되었다. 자, 국방회의기구 고려하면 뭡니까? 도병마사 나왔네요. 자, 이성육부 통치체제에서 도병마사와 관련된 내용 나왔죠. 자, 도병마사의 구성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왕의 비서기구 중추원의 추밀이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제추회의라고도 하죠. 제추회의. 도병마사. 자, 그럼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조선의 한성부죠, 한성부.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조선 홍문관, 성종 때 설치된 왕의 조언기구 홍문관이 나와 있고요. 도병마사, 제가 라이브 영상 때 강조했던 거 나왔네요. 현종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됐잖아요. 도병마사 3번 정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초까지 이어지다가 정종 때 의정부로 또 개편이 됩니다. 4번은 고려의 3사, 곡식 출납. 관리임명에 대한 서경권, 요거가 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이 서경권은 관리 임명동의권이 되겠고, 이 서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려 이성육부 중에 중서문화성의 한 명 더 있어야죠. 재신 말고 낭사. 그 다음 중추원의 중추원이 아니라 비리감찰기구 어사대 관원. 이 둘이 모여서 낭사와 관원이 모여서 실시하는 거 뭡니까? 대간 업무였죠. 대간이 실시하는 게 서경권 행사였어요. 3번은 쉽게 나왔지만 5번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 자, 인물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인물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왕족이고요. 밑에 키워드 여기 있죠.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천태종. 천희영의 천태종, 의천의 천태종. 우리 천희영의 천태종이잖아요. 의천을 찾는 문제, 인물 문제입니다. 1번, 보현시번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전파하였다. 요거 균여, 고려 균여. 불교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 진을, 유불일치설, 이왕 합치는 거 유교도 합쳐버리자. 진울의 제자, 해심이고요. 삼국유사는 일련스님, 교관겸수, 교종중심, 선종통합, 천희영의 천태종. 정답 5번이죠. 교관겸수, 교종중심, 선종통합, 의천의 교관겸수가 출제가 됐어요. 다음 회차 때는 아무래도 뭐 진울이 나올 수도 있고 일련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지난 회차 때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 없죠. 아마 이제 49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천보다는 진울과 뭐 김부식 이런 인물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가볼게요. 16번. 다음 제도가 시행되어 이번엔 또 지루해질 때쯤 지우개도 한번 떨어뜨리면서 자, 지우개 좀 줍고 자,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종 원년 처음으로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자, 여러분 고려 수도 어딘가요? 역시 개경이구나. 기억나시죠? 고려의 수도권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전식과를 문제를 줬어요. 그쵸? 위에는 경종의 시정전식과, 문종의 경정전식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 문제입니다. 고려 문제. 전식과를 사료로 주고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으라고 문제가 나왔죠. 1번 솔빈부의 말하면은 북쪽 지역 발해의 특산물입니다. 청해진 하면 신라 하면은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3번 동시전 신라 지증왕 시장 감독부서. 자, 건원중보 고려 성종 때 화폐 만들어졌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설점수세제 시행으로 민간광산 개발, 떡대 등장, 잠체 성행, 혈주의 등장,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경제를 또 묶어서 출제한 문제. 이런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공부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지증왕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고려시대 권원중보 정답이었어요. 다음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아는 거에다 체크해 놓고요. 17번. 조금 타이트하게 썼네. 10문제씩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자,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구제도감을 설치했어. 즉, 고려시대 민생 안정책이네요. 고려시대 민생 안정책. 자, 상평창, 경시서, 상평창, 고려시대,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해민국은 고려시대도 있고 조선시대도 있어요. 자, 3번. 환자 치료와 빈민구제를 위해 동서대비원 두었다. 이거 역시 고려시대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향약 집성방은 조선 세종대왕이잖아요. 고려는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뭐 들어갑니까? 향약 집성방이 아니라 향약 구급방이 나와야 돼. 구급방. 구급방. 기억이 나와야 돼. 고려의 기억과 구급방의 기억으로 정리하시면 바로 정답 찾아낼 수가 있겠고, 5번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 설치 역시 고려시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에서 또 문제가 연달아 출제가 됐죠. 16번 경제, 17번도 고려 경제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정치사 위주로 나오지만 이렇게 경제사도 나오니까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볼까요? 자, 조선시대 점프 뛰네요. 자, 그럼 칠판 정리하고 18번 가볼 겁니다. 고려시대 문제들이었고요. 삼별초, 국자감, 관악의 특징, 대외관계, 여진과 금, 그 중에 이자겸과 묘청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문벌귀족 사회 동요. 그다음 고려의 정치기구, 도병마사에 대한 특징과 서경권,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관리임명기구, 인물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의천의 천태종. 16번은 고려시대 수족관, 전시과와 관련해서 역시계경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고려 민생안정책으로 향약 구급방, 기억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8번 조선으로 가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조선의 법궁, 누가 봐도 경복궁이죠, 지금? 18번 경복궁 문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사정전은 왕이 생각을 하는 건물이 되겠어요. 148채로 구성된 굉장히 크나큰 건물,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1번, 아관파초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왔는데 경복궁은 이미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운궁으로 한건했잖아요. 경운궁. 지금의 어디입니까? 덕수궁. 벌써 정답 나왔네. 1번 틀렸고요. 2번, 조선을 먼저 건국하고 1394년, 그 다음 한양천도 했죠. 3번은, 이거는 우리가 한국사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경복궁에서 1915년, 일제가 박람회를 열었어요, 박람회. 우리 조선 사람들 막 열등감 심고 막,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박람회입니다. 이건 지금 해설 강의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 꼭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명성황후제 을미사변이죠. 경복궁에서 시해당하셨고요. 경복궁 오코루에서 시해당하셨고, 궁궐안의 조선총독부, 광화문 바로 뒤쪽에 근정전을 가리면서 이렇게 조선총독부 만들었다가 김영삼 정부 때 철거했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조선총독부는 김영삼 정부 때 철거했습니다. 18번 좀 생소한 또 재미있는 문제, 경복궁과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19번. 자, 삼봉 정도전이죠. 불시잡변. 인물 문제 또 나왔어요. 인물 문제 많이 나왔죠, 이번엔 조선 삼봉 정도전입니다. 고려의 도전정신, 챌린지정, 도전정신이 뛰어난 조선의 설계자,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에 대한 특징이에요. 1번, 계유정난을 계기로 세조가 왕이 되면서 김종서를 제거했죠. 1번은 김종서. 인물 문제. 자,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해동제국기 종종 나오더라고요. 요거 조선 성종 때 신숙주입니다. 조성이 아니라 신숙주. 숙주나물 아시죠? 숙주나물이 금방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금방 변질한다고 해서, 변한다고 해서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다음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요거 송시열이네요. 송시열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림으로 쉽게 성리학을 이제 풀이한 이황 선생이죠. 이황의 성학 10도. 율곡이 이해하면 성학 집요. 조선경국전, 불시잡변, 고려, 국사 모두 정도전이 저술한 책입니다. 통치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20번 가볼까요? 자, 세종대왕 문제는 거의 100% 나오는데 인물로 나왔어요, 이번에. 문제에 얼마나 또 고민을 많이 했을지 참. 세종대왕은 여러분 100%예요, 100%. 자, 이 인물에 대해서 몰라도 푸실 수는 있습니다. 세종 때 문과급제, 갑인자, 제자 이 정도에서 세종대왕 시기라는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이 인물은 이순지입니다. 이순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종두법은 정약용, 정주, 쪼개문신지, 짱용영, 정약용의 천연두 예방법, 종두법이 되겠고요. 거중기 설계도 정약용이에요. 동의보감은 허준, 광해군 시기. 칠정산, 우리나라 시간. 자, 제가 세종대왕 하면 키워드 우리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영토, 사군육진, 우리나라 과학기술, 장영실과 함께 정말 많은 혼천이,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등 심지어 신기전까지. 그 다음 우리나라 농사, 직설, 우리나라 이 약재책, 향약, 집성방. 그 다음 우리나라 시간, 칠정산. 4번입니다. 중국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시간을 완성시킨 세종대왕 시기죠. 5번은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인물 문제 연달아 2개가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건 인물 문제라 하긴 좀 그렇고 세종대왕 시기, 세종대왕을 찾는 문제였죠. 다음 회차 때 또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다음 21번 사건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 제가 드리는 키워드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사화 문제입니다. 무악 김종직이가 감히 갑자기 일어난 배비운씨 사사 사건,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외척 간의 갈등 을사사화, 무갑기을사화죠. 무갑기을사화. 자, 갑자기 일어난 배비운씨 사사 사건, 갑자사화. 김종직, 무악 김종직이가 감히 무사화. 자, 윤원형, 대윤소윤, 이응, 을사사화, 외척 간의 갈등,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갑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요. 무갑, 기을, 그러면 뭐야? 라다. 정답이 나가라다. 어디 있나요? 3번이 정답이었네요. 무갑, 기울로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22번,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서양 과학기술을 접하고 많은 생각 끝에 돌아왔으나 돌아오자마자 돌아가셨죠.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이 전쟁, 병자호란 문제네요. 청하면 병자호란, 후금하면 정묘호란.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던 도중 김준용이 근환병을 끌고 광교산에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요거 별표, 요거 중상입니다. 자, 김준용이라는 이름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김준용. 병자호란 때 이제 김준용이 활약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괄의 난은 개국공신에서, 이제 개국공신이 아니라 이 반정공신에서 공로에 밀려가지고 이괄의 난은 이제 곧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로 병자호란으로 이어집니다. 우린 지금 병자호란 찾는 문제인데 이괄의 난은 시기가 안 맞고요. 곽재우, 고경명 등의 의병자이고 임진왜란. 3번 정답. 자, 4번 별표. 자, 비변사는 조선 후기 핵심 권력기구가 되지만 처음 설치되는 것은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들어가면서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가 되었죠. 처음 만들어진 건 중종 때. 훈련도 가면 임진왜란 도중이죠. 임진왜란.
전쟁 문제가 나왔고 이번엔 병자호란에서 조금 신유형으로 김준용에 대한 문제로 좀 중상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3점을 줄 수 있는 문제였었죠. 23번 가볼까요? 자,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입니다. 시대별 농민봉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죠. 신라의 원종의 누의 난, 적고적의 난, 고려의 망이망소의 효심김삼이의 난, 그 다음 조선 홍경래의 난과 지금 이 유계춘, 백낙신의 수탈,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순조 때 일어난, 철종 때 일어난 진주농민봉기. 철종 시기에 일어난 진주농민봉기. 이것은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됐죠.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된 것은 2차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집강소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농민자치기구였었죠. 이 진주농민봉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 갔었고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삼정이정청 설치까지 하게 돼요. 3번이 정답이었어요. 요거 좀 난이도가 있었네요. 이거 중상 정도로 제가 볼게요. 원래 삼정이정청을 많이 주는데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또 이렇게 또 문제를 냈어요. 이건 홍경래의 난이고 함경도와 황해도 반공령에서 이거는 저기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반공령 조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89년 함경도에서 반공령을 선포하지만 한 달 전 통보를 어겼다는 명목으로 철회당합니다. 반공령은 근현대사 내용이었죠.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24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선해청은 이제 대동법을 시행하고 대동미를 걷는다거나 이걸 관할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황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죠. 돈을 찍어냈는데 부자들이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꺼내지 않는, 돈이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는 것은 조선 후기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조선 후기. 키워드는 선해청과 전황이었어요. 전황. 송상만상,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의 대청무역, 조선 후기고요.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 조선 후기. 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려면 싸움도 잘해야 되고 떡대가 커야 되잖아요. 전문 경영인 떡대가 등장한 것도 조선 후기. 과전법이라니 고려 말 조선 초. 4번은 조선 전기, 조선 초라 해야 되겠고요. 모내기법 확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거는 이제 경제사. 상품화폐 경제 파트 문제가 24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25번 가볼까요? 가의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 옳은 거 찾으라 하고 있고요. 자, 충주고구려비 탄금대에서 배수해진 쳤다가 개박살난 신립이 있었잖아요. 정답 바로 3번 있네요. 탄금대에서 신립이 배수해진을 치더라. 이곳은 충주입니다. 충주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직지심체요절은 충주가 아니라 청주 흥덕사. 오페르트 도굴시도는 충남 예산, 남현군 묘. 명나라의 신종의 제4를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된 것은 충북 괴산이에요. 괴산. 이런 문제는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내면은 한국사 공부하기 싫어하실 텐데 위치를 그냥 막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나올 법한 문제인데 좀 별론데. 5번은 지금 현재 개성,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지역들이 되겠고요. 이 정도만큼은 좀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청주에서 직지심체요절 간행, 충남 예산, 오페르트 도굴시도. 명나라 신종이 이제 만력제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군대를 보내줘요. 명나라에선 최악의 황제지만 조선 입장에선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아주 땡큐한 황제다 보니까 만동묘를 세워줍니다. 괴산입니다. 5번은 이제 개성이 되겠고요. 충주 문제였어요. 지역 문제. 좀 이제 신유형이라던가 여러분이 좀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번 가볼게요.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쪼개문신제, 정조잖아요. 정조. 드디어 나왔네요. 조선 정조.
짱용형, 쪼개문신제, 정조가 아닌 거. 1번, 정조가 아니네요. 광해군 때 첫 실시. 정조, 짱용형. 규장각 검서관의 서울등용 맞고요. 대전 통편, 정조. 영조는 속대전. 금난정권 폐지, 통공정책 실시, 정조. 정조의 업적이죠. 정조의 문제 26번에 나왔고 대동법은 광해군의 특징이에요. 자, 요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정조 단독 문제 나옵니다. 다음 회차 조심스럽게 영조의 균역법 예상해 봅니다. 뭘 공부하자? 영조의 업적.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정조가 나왔으니까. 탕평책의 영조, 왕권강화 정책의 영조 균역법 나올 수 있습니다. 정조, 짱용형, 쪼개문신제 26번이었고요. 27번 가볼게요. 아, 이거 혼란스러웠어요. 최복술이 누구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경주 사람이 우선 또 하나의 키워드인데 경주의 몰락양반 최복술. 최복술은 최재우의 어린 시절 이름입니다. 동학이에요, 이 문제. 최재우. 최복술을 모른다 하더라도 가볼까요? 양학은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즉 서학을 뜻해요. 천주교. 양학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보고 차마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어 땡이라 불렀다. 이것은 서학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동학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유형이죠. 이것도 일종의 좀 신유형. 최복술이라다니. 동학을 이렇게 풀다니. 1번 배제학당 개신교 아펜젤러, 박중빈 원불교 저축, 사찰령 폐지 한용운 불교. 종교 문제죠. 종교 문제. 자, 종교 파트가 나와 있어요. 종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 인내천 사상 동학이 되겠네요. 황사형 백서 사건. 이것은 순조 시기에 천주교가 박해당하는 신유박해로 인해서 신유박해로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처형당하자 황사형이 이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군대 보내서 우리 살려달라 요청했다가 백서가 이제 걸리는 또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5번은 천주교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동학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인물 문제 또 나왔어요. 28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길 요즘 각고을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땡이 분부를 내려 양반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양반이 세금 내는군요. 백성들 입장에서 땡큐죠. 호포제. 히읗 흥선대원군이군요. 흥선대원군에 호포제가 하나 보이고요. 밑에 서원축소. 자, 근현대사가 시작이 됐군요. 28번부터 근현대사. 자, 지우고. 원래 31번부터 주로 실시가 되는데 28번에 흥선대원군 나왔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 동학, 뭐 사찰령 폐지, 원불교 또 근현대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동학은 이제 조선 후기에 걸리니까 28번부터 이제 근현대사. 위에다가 쓸까요? 근현대사. 근현대사는 어떻게 공부하죠? 미니 시리즈 15부작이다 생각하고 10년대별로 끊어서 공부했었죠. 28번은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입니다. 키워드는 호포제랑 호포제를 풀었어요. 사료로. 그 다음 서원축소를 통해 파악해야 돼요. 왕권강화정책, 민생안정책, 외세와의 관계. 제가 3단계로 60년대를 가르쳐드리지 않습니까?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에 만들어졌죠. 고종입니다. 고종 때. 지계발급은 대한제국이잖아요. 고종이 되겠고요. 나선정벌은 효종 때. 복수하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원수 갚자. 교육입국조선은 2차 가부개혁 1895년 고종이 되겠고 삼정의 문란 중 가장 끔찍한 환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인의 이 곡식을 빌려주게끔 해주는 사창제 실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사창제가 나왔어요. 사창제. 삼정의 문란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 민생안정책, 외세와의 관계, 흐름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29번 가볼까요?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찰사,
수원, 광주, 개성, 강화의 유수, 그 다음 동래부사, 조약 체결 알림. 조약이군요. 밑에 보니까 일본과의 조약입니다. 일본과의 조약. 선박의 항해 또는 정박지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군요. 조일소조규. 강화도 조약 1876년 문제 나왔어요. 70년대 문제입니다. 1870년대. 10년대별로 끊어서 이야기하죠. 28번은 1860년대라 할 수 있겠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강화도 조약 1번.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천주교는 항상 프랑스하고 묶으셔야 돼요. 병인박희, 병인양요. 아시죠? 프랑스. 조프수호 통상조약. 이놈의 천주교 포교 때문에 이놈은 취소할게요. 정정.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제스처처럼 붙었어요. 제가 뭐 천주교를 피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쭉 설명해드리다가 이 천주교 때문에 프랑스하고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해요. 그거 설명해드리려고. 1886년입니다. 거중조정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1871년. 신미양요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거중조정. 즉 미국이 중재하겠다. 최국 대우 가져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자, 3번은 1904년 1차 한일협약이네요. 재정고문 메가타 스티븐스가 들어봤죠?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4번 민영환 자결은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5번 정답입니다. 부산 외 두 곳 더. 원산, 인천, 계양. 부산, 원산, 인천, 계양.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네요. 하지만 사료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문제를 출제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현대사 70년대 강화도 조약 문제였어요. 30번 어려웠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 문제. 30번 난이도가 좀 있었죠. 이거. 그쵸?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이제 인물 문제 또 나왔습니다. 인물이 정말 많이 나왔고 이 문제는 상입니다. 상. 근현대사가 강조가 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해서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죠. 문익? 문익점인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조사시찰단으로 일본 갔다가 여기가 키워드예요. 초대 주미공사 부임. 초대 주미공사. 미국에서 대사처럼 이제 활동을 하는 박정양입니다. 박정양. 박정양. 키워드는 초대 주미대사.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이 아니고 흥사단이에요. 흥사단. 오탈자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사단. 안창호 선생이고요. 흥사단. 자, 독립의금부. 고종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벽주의. 1910년대 독립의금부 임병찬.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 민족고전을 간행한 건 최남선이고요. 최남선의 조선광문회. 13도 창의군 이인영. 박정양이가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회 중추원관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박정양 문제 어려웠어요. 중추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 난이도 상입니다. 상. 요거는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푸시다가. 31번 가볼까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조정은 정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쳐서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황준원이 키워드네요. 황준원의 책. 조선 너 큰일 났다. 러시아 내려온대. 네가 해야 할 건 뭘까? 어떤 책략이 있을까? 청나라랑 일본, 그 다음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1880년 김웅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죠. 1880년대 이야기예요.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그래 미국하고 손잡아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반대하게 되죠. 1880년대 통상수교 반대운동,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어요. 자,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기기창 1883년이죠. 무기무기 창고. 무슨 창고? 무기무기 창고. 정답 1번이네요. 얘는 김웅집이 1880년에 갖고 오니까 지금 이 1번은 83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연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죠. 김기수의 1차 수신사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으로 1차 수신사로 갔고요. 오경석 하면은 초기 개화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청나라에서 해국도지를 갖고 온 게 1858년입니다.
광성보의 어제현 1871년 신미양요. 제네럴 셔먼호를 대동강에서 불태운 것은 1866년입니다. 자, 연도 문제. 연도 함께 하셔야 돼요. 흐름 정리하셔야 돼요. 80년대, 83년 무기무기 창고. 기기창 건립. 영선사 일행들이 갔다 와서 기기창을 만들게 되죠. 32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차관갑자, 대구다. 담배 끊어서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이죠. 이거 제가 라이브 때 전날에 또 정리해드렸잖아요. 이거 국채보상운동 1907년인데 완전 우리나라 국가대표구만. 이러고 정리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완전 국가대표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대구에서 시작이 됐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국가대표구나. 가볼까요? 한국중앙총상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상권수호운동이죠. 자, 여러분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이 만든 단체이고요. 활동을 80년대 합니다. 89년이에요. 1907년이고요. 러시아를 견제하면 러시아 항상 독립협회 1890년대. 총독부가 없어요. 이땐 통감부죠. 통감부의 방해. 대한매일신보 국가대표구만. 바로 정답 나옵니다. 5번은 노동단체로부터 격려운동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되겠어요. 1929년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들도 한 땀 한 땀 다 중요하니까 필기하시면서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어요. 32번까지 근현대사 문제 5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33번 가볼까요? 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키워드 싸움인데요. 자, 개국이 키워드입니다. 개국. 자, 연호 개국 쓴 거 나라 열다. 1차 가보게요. 신문제 철폐도 있고 과부 재혼 허용이 있죠. 1894년 1차 가보게요. 3점짜리네요. 나 단발령 을미 개혁 1894년. 자, 원수부 설치.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군부대. 황궁의 설치. 황제가 되셨나봐요. 대원수 대폐하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무개혁. 뭐 발표합니까? 황제권을 강화하는 헌법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는 1899년입니다. 순서대로인데요. 가나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나올 게 나온 문제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심화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이거 뭐 이 중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 12개조라던가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 내용들도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조심스레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다음 회차 때는 갑신정변이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 잘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두 가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회차 예상입니다. 다음 34번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니까요. 우리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왔고 1910년대부터 칠판 좀 정리 다시 한번 하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현대사 일제강점기 3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 문제가 28번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 회차보다는 문제수가 늘어남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34번 일제강점기 문제, 일본 제국주의 강제점 연계 10년대별로 근현대사 끊는다고 말씀드렸고 키워드는 바로 헌병입니다. 헌병. 헌병이라는 단어를 바로 잡아내셔야 되죠. 헌병. 1910년대 문제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헌병 아시죠?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군사경찰로 바뀌었어요. 일본식 표현의 일제강점기니까 이 헌병은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10년대 한번 찾아볼까요? 1점짜리. 1번 경성제국대학 학교를 만들었네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일제가 1923년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죠. 20년대.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20년대 이렇게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원산노동자 총파업 앞서서 우리가 다뤄봤죠. 1929년
20년대 문제입니다. 자, 조선어 연구회는 20년대, 조선어 학회는 1930년대죠. 31년 조선어 학회 30년대. 조선어 학회는 단독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할 수가 있고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맞춤법 통일한 제정 이런 것들로 출제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20년대죠. 조선 태영령 1912년 1910년대 10년대. 제가 오른쪽에 몇 년대라고 써드린 이유는 이걸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10년대 강압적이고 억압하고 다 때리고 부시고 무단통치. 20년대 3.1운동에 깜짝 놀란 일제 문화통치.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였고요. 30년대는 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하기 위해 민족을 말살했던 민족 말살 통치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령을 통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35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제강점기에서 다시 1900년대로 돌아왔어요. 대한제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건 일본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죠. 하지만 이것이 사전 발각당하면서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후를 묻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고종 강제 퇴위가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왔네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 자, 2번은 중요하고요.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1885년이었죠. 자, 99인들의 반란 이모군란 1882년 이모군란에 대한 보기가 되겠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 이거 다음 회차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1884 갑신정변.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자, 여러분 요거는 1904년 1차 한일협약이랑 1905년 2차 한일협약 사이 가이포 협약이 있잖아요. 가이포 협약. 가스라 테프트를 통해서 미국에게 인정받고 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에게 인정받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게 일제가 인정을 받습니다. 124의 가이포. 124의 가이포 이렇게 잡으시고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입니다. 1905년. 정답은 1번이었어요. 1907년 이후. 일제강점기에서 갑자기 잠시 앞으로 좀 돌아왔네요. 1900년대로. 36번도 1900년대네요. 일제강점기랑 좀 섞어놨네요. 순서를. 순서대로 내지 않았네요. 여러분. 1900년대. 역시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 문제입니다. 바로 신민회 어떻게 파악했죠? 태극서관이랑 대성학교, 오산학교. 애국개몽운동도 실시하면서 동시에 무장투쟁운동도 함께 준비한 신민회. 신민회는 신간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민회. 자, 신민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제가 조작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시도.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게 신민회였죠. 1번 정답이고요.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 보기들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섞어놨어요. 자, 2번 파리강화회의는 1918년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 파견했죠. 신한청년당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되고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통합임시정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임시정부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1898년이고요. 자,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을 맞이한다면, 독립을 맞이한다면 당신의 이 자금은 국가에서 보답을 할 것이요. 그 증거로 공채를 발행해 드리리다. 임시정부였죠. 자, 소년운동하면 제 초등학교 선배님, 우리 정환이 형, 방정환 선생, 천도교.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 문제 어렵지 않게 출제했네요. 원래는 이제 신흥강습소랑도 연결을 많이 하고 비밀결사단체 이런 것들, 최초의 공화정 주장 나올 게 나왔죠. 또 나옵니다. 신민회는. 자, 멘붕 문제 나왔네요. 박정희양급으로
앵한 문제 어려웠습니다. 37번 상이에요. 상. 어려웠어요. 이번에 개편된 한국사에서 인물들이 좀 이렇게 보기 자료로 많이 나왔어요. 자, 가는 어디 보자. 여기. 자, 한글로 교과서엔 3인 필지를 한글로 저술함. 요게 키워드인데요.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인물. 가는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나가 거의 처음 다룬 것 같은데 한능검에서 아일랜드계 영국인이면서 김구를 도와준 인물,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 조지 루이스 쇼입니다. 아, 이거 엄청 어려웠어요. 이 문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자, 유경공원 영재육성학교이면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 영어 가르친 거 헐버트 맞습니다. 이거 헐버트. 어려웠어요. 자, 나중에 인물사 정리해가지고 특집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니은 광해군 설립은 알렌, 서양선교사 알렌이고요. 이륙양행 백산상해 이거 교통국이잖아요. 교통국으로 운영하는 임시정부와 연결된 조지 루이스 쇼. 기억디귿 2번 정답이고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헐버트하고 조지 문제. 아,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 이거는 많이 멘붕에 좀 빠지시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였어요. 38번 가볼까요? 자, 민족운동이 되겠고요. 나올 게 나왔죠? 파고다공원, 지금의 탑골공원에선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 종로에서 선언서 낭독, 거리를 누볐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나올 게 나온 3.1운동입니다. 작년 회차에 3.1운동이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는 작년 회차가 아니죠. 48회에서 3.1운동이 나왔으니까 60만세 운동 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 다음 종로, 대한독립, 만세. 마지막, 돌아가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한다. 3.1운동이죠. 3.1운동 1점짜리로 나왔어요. 조선형 평사, 이 백정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이걸 주장한 형평운동 1920년대 조선형 평사 형평운동 사회적 차별 금지 신간회가 지원해줘서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으로 성장한 것은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조선혁명 선언을 그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18년에 만들어진 의열단. 헷갈리지 마십시오. 20년대 활동합니다. 20년대 활동. 제암리 학살 사건을 통해서 3.1운동 잔악하게 일제가 진압해버렸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5번 성진회. 자, 성진회는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 항일결사, 비밀 항일결사 단체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고요. 1926년에 광주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5번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3.1운동 화성제암리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정답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39번 인물 문제 또 나왔어요. 자,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별표 최상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최상입니다. 최상. 상 하나 더. 상상. 이건 상상. 와우.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현행 교과서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문제죠. 자, 누굽니까? 조성총독 암살 기도. 국제연맹 조사단의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자 시도한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입니다. 남자현. 영화 이 암살에서 전지현 씨의 모티브가 된 독립운동가 남자현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1번. 1번은 워낙 공부 많이 하셨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의열단의 나석주. 노란색으로 쓸게요. 이토! 이토를 저격한 1909년 10월 26일 이토 저격 안중근 의사.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것. 사진 보시면 굉장히 미남이죠? 이재명 의사.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여 계몽활동에 힘쓴 게 남자현 의사입니다. 여자 권학회. 정답이었어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 5번은 제가 이 라이브 영상 직전 그 특집에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이 되겠어요. 5번이 좀 헷갈렸어요. 5번도 여성이라서 여성인가? 아, 뭐지? 대체 뭘까? 막 되게
멘붕에 빠지게 만든 문제가 39번이었고 3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보완해서 함께 노력해서 100점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제 40번 들어갈게요. 40번 때.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동학교 봉오동전투. 봉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의 승리다. 자, 북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자, 여기가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여기죠, 여기 지금. 요 지역. 북간도에서 일어난 운동 찾으라 하고 있어요. 자, 권업회는 여기, 연해주에 만들어졌고요. 중광단, 대종교단체, 대종교에서 중광단을 만들고 이 중광단이 북로군정서군으로 개편됩니다. 북로군정서군은 청산리 대첩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청산리 대첩 여기잖아요. 북간도 2번 정답이고 3번 숙모학교 멕시코 4번 조선 독립동맹은 중국 화북지방 중국 내 화북지방에서 만들어졌고요. 자, 28 독립선언서는 일본 도쿄 유학생들 주도로 자, 이 문제는 신유형 아닙니다. 해외에서 활동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왔었죠. 하와이도 출제할 수 있어요.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 하와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 해외 독립운동사. 얘는 또 나올 수 있어요. 해외 독립운동사는. 자, 이제 10문제 남았네요. 인물 문제 또 나왔죠. 인물 문제 진짜 많은. 거의 역대 최다 인물 문제. 41번 한국 독립운동지열사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 선생에 대한 문제, 인물사입니다. 인물사 엄청 나왔어요. 자, 1번, all 하면 정인보. 박은식 선생은 혼을 강조하셨죠, 혼. 진달학회 이병도 손진태. 조선사 편수에는요,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예요. 친일사, 식민사관을 강조한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에. 요거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일제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식민사관을 반박하는 백남훈 선생. 이거 다음 회차 할 때 백남훈 선생 나올 수 있어요. 한국의 아픈 역사를 항상 우리는 극복해왔다.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는 박은식 선생입니다. 5번이죠. 한국동사, 한국 독립운동지열사. 신채호 선생도 함께 공부해 두셔야 되겠고요. 41번은 인물사, 박은식 선생 문제였어요. 다음 42번 가볼까요? 가다 사이 시기에 있었던 문제. 3점짜리가 되겠고요. 자, 우리 전국적으로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저의 키워드. 봉천간자 산미통. 기억나시죠? 봉천간자 산미통. 자, 가를 보면 중국의 만주 군벌과 일본의 협정, 미스야 협정입니다. 미스야 협정. 그 다음 나를 보니까 이거 어려웠군요. 나와 공군은 상해 프랑스 조개를 떠나, 즉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하고 피신하고 있다. 백범일치. 김구 선생이 상하이를 떠나게 된 배경에는 윤봉길 선생 의거가 있었죠. 1932년 윤봉길 의거. 윤봉길의 홍커우공원 폭탄 투처. 이 의거를 계기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사이네요, 요 사이. 이 시기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때 뭐 통합운동이 이렇게 있었고,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들어가죠. 간도참변은 미 앞에 있어요. 간도참변 1920년이고요. 자, 국내진공작전은 광복 직전이죠. 이거 시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한인애국단이 조직된 것은 1931년. 자, 한인애국단이 여기서 조직이 되고 한인애국단 단원 윤봉길의 의거로 이어지잖아요. 정답 3번이네요. 4번,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의사가 만들어진 것은 1900년대. 1904년입니다. 농광의사 1904년.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충칭에 정착을 하고 나서 1941년에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었죠. 4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43번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1920년대 43번 물산장려운동이 나왔군요. 물산장려운동. 자,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평양에서 실시하더라.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드셔야죠. 어떤 냉면? 평양 물냉면. 이렇게 묶었죠. 평양 물냉면. 평양에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1번 조선 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노동총동맹은 1927년 노동운동을 지원해준 단체가 되겠고요. 그 후에는 여성 1927년 신간의 자매단체 최초의 여성 정치단체입니다. 27년이죠. 3번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우리도 인간이다. 1923년에 만들어진 조선형평사.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물산장려운동 실시했죠. 4번이고요. 국문연구소는 1900년대 주시경 선생이에요. 주시경.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토사내용 부인회. 자, 다음 44번 가볼까요? 자, 40년대군요. 중일전쟁 이후가 키워드입니다. 여기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났었지요. 이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지금 지우면서 보니까 5번 볼까요? 토지조사령 아까 했잖아요. 1910년대. 5번이 틀렸죠. 자, 여자정신근로령 1944년 막바지에 여성들도 거의 뭐 강압적으로 노동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육군 특별지원병제 전쟁 시작하고 나서 막 이 중국이 100만 대군이니까 맞서 싸우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과 함께 운영이 됩니다. 자, 이거를 막 38년, 41년, 44년 다 외우지 마시고 30년대 후반 또는 30년대 이후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공출제도 집에 있는 쌀까지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1940년. 법은 39년에 만들어졌고 시행된 건 40년부터가 되겠어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치안유지법하고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즉 미리 사전에 체포하겠다. 그 뜻입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고 44번 민족말살통치라고 정리할게요. 민족말살통치 시기. 전쟁에 우리나라 동원하는 국가총동원법. 그 다음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라는 거. 요거 다음 회차에 나올 수 있어요.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 체포하려고 만든 거. 치안유지법.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볼게요. 30여 년이나 비밀리에 행동한 조선 혁명 청년은 중국 항일전에서 혁명 행동의 기회를 얻어 땡은 10월 한구에서 성립되었다. 중앙군의 이동에 따라 계림으로 왔다. 자, 김원봉이 대장입니다. 의열단도 이들에 의한 것이다. 의열단이 화북지방으로 넘어와서 조선혁명당을 만들었고 예하부대, 조선의용대. 이 중국 관내 최초 만들어진 항일무장단체 조선의용대 문제가 나왔네요. 이건 좀 지울게요, 제가. 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어렵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답 바로 나왔잖아요. 중국 관내 최초 한인무장단체 조선의용대 5번이 정답이고요. 조선의용대 38년입니다. 그 다음 의용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했죠. 1번 청산리 대첩 북로군 정서군 플러스 연합부대. 대전자령, 쌍대전투 기억나시나요? 제 개념 같이 하시는 분들 쌍대전투,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승리, 한중연합작전 관련 내용이죠. 자, 자유시로 이동하기 전에 서일이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었고, 자, 흥경성입니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영흥전투 승리,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문제 아주 좋네요, 이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목표가 똑같이 독립이고 광복이고 혁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군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 헷갈려,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당연히 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이번엔 조선 의용대 문제를 줬어요. 자, 46번부터 이제 현대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현대사는 나올 게 나온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두 번째,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세 번째, 6.25 전쟁. 6.25 전쟁. 네 번째, 각 정부의 정책. 다섯 번째, 경제발전사. 여섯 번째, 북한과의 관계. 자, 그럼 46번. 정부 정책이잖아요. 자, 국민교육 헌장 선포 1주년이라고 하고 있죠. 국민교육 헌장은 46번 현대사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박정희 정부 시절이고요. 1968년입니다.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를 찾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조국 근대화의 물량적 성장을 보완 촉진시켜 나갈 정치적 지표이다. 국민교육 헌장. 1번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이거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황국신민학교의 약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거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고요. 2번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과외 금지 전두환 정부. 그리고 교복 자율화.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자, 문맹국민 완전퇴치 요거는 이승만 정부. 공부를 해야 된다. 633은 미군정 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 무시험 추첨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무시험 추첨제.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거. 교육사죠. 현대사에서 46번은 교육사 문제를 출제했네요. 교육사. 난이도가 좀 있었던 요 상 문제 하나 넣어놓을게요. 상 문제. 47번 가나시기. 얘는 여러분 푸셔야죠.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나올 게 나온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개념 강의 다시 보셔야 돼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운형과 김규식 주도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1946년 10월달 좌우합작 7원칙.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정당 단체들의 공동명의로서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이건 뭘까요? 이것은 김구 선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나누고 있는 남북협상 이야기예요. 남북협상. 남북협상 사료가 조금 어려웠죠. 분단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는 내용. 1번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고요.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좌우합작 7원칙 전입니다. 전. 가 이전. 자, 유엔 총회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김일성 만나러 올라가신 거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조선 건국동맹이 광복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가 되어 치안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보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1958년입니다. 4.19를 앞둔 58년 보안법 파동 발생이 되겠어요. 난이도 좀 있네요. 이거 상이네요. 상 문제. 그러니까 이 48회가 이번에 만만치가 않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부 수립 과정이긴 한데 사료가 조금 어려웠고, 근데 정확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남북협상 간 거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8번 정부 정책 중에 금융실명제네요.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그동안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식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자기 이름으로만 이렇게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했던 금융실명제입니다. 투명한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었죠. 경부고속도로 1970년 박정희 정부, OECD 가입 1996년 김영삼 정부. 하지만 1년 뒤 IMF로 이어집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게 되었죠. 한칠 FTA,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게 칠레예요. 노무현 정부 200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레산 포도를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FTA가 되겠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1962년 군정 실시하고 있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하고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하얀 제품 3가지. 밀가루, 면방직, 설탕. 설탕을 까먹을 뻔했어요.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정부 사회 문제 나온 문제가 되겠어요. 49번 역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파트가 되겠고요.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4.19, 5.18, 6월 민주항쟁 중에 40주기를 맞이했대요. 2010에서 40을 빼면 1980년이 나옵니다. 1980년 5.18 정정할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박종철, 이한열 희생으로 확산된 것은 1987. 팔자를 계속 쓰네요, 제가. 6월 민주항쟁. 현자. 오늘 오타 많네요. 호헌철폐, 독재, 타도, 6월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죠? 오늘의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엄청난 민주주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거는 이제 4.19 혁명이죠.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됐고 4.19 혁명 당시에 대학교 수단의 시위, 또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이승만 하야로 일어나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과 4.19 혁명을 섞어낸 항상 출제하는 문제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나왔죠. 이번에는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통일, 북한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북한과의 관계. 항상 마지막에 제가 현대사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지 받으면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계속 현대사 공부하시다가 시험지 받고 바로 현대사부터 푸시면 돼요. 제가 찝어드리잖아요, 항상. 노태우 정부 시기. 1번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개성공업지구 조성 합의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착공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14남북공동선언 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금강산 해로는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육로로 간 건 노무현 정부죠. 자,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 비핵화 공동선언, 정답 5번입니다. 5번. 노태우 정부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1번부터 50번까지 좀 진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혼을 태워가면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점검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답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개념 강의에서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함께하는 박하늘이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 전날에 우리 라이브 해설 강의 있으니까, 라이브 특강이 있으니까요. 참여해서 여러분 자격증 가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48회 해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